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바생 자르기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단원이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인데요. 읽기와 해석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읽으면 해석해야 하니까 사실은 두 가지는 같은 행동이에요. 읽으면서 해석 안 하면 뭐하러 읽나요? 능동적이라는 말과 주체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주체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책 읽기를 자전거 타기와 비교해 봅시다. 걷는 것보다 빨리 가야 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겠죠. 자전거는 그 자체에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세워두면 그 기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타고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는 그 기능을 발휘하죠. 책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의미가 의미로서 기능하려면 독자가 읽어 주어야 하죠. 같은 자전거라도 타는 사람 하기에 따라서 5분 만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하고 10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책의 의미도 읽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져요. 능동적, 주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책에 묻힌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만큼, 그 능력만큼 의미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도 배우고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한 번 읽었을 때와 여러 번 읽었을 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적극적 의미 탐색 의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2번, 3번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바생 자르기는 교과서에 없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작품이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공감하기 쉬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노동 문제를 다룬 소설인데 여러분은 대부분 학교 졸업하면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인문계 고등학교 간 학생보다 적어도 4년 먼저 취업하잖아요. 취업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임금 노동자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대부분은 그것이 평생의 정체성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적이고 좋은 근무 조건을 갖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이고 목표겠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은 그 희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내내 취업에만 매달려 있는다면 슬플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의 청춘의 피는 너무 뜨겁잖아요. 능동적, 주체적 읽기와 노동을 결합하면 주체적 노동 혹은 주체적 노동자라는 말이 생성되죠. 선생님이 바라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주체적 노동자로 성장하길 바라고 국어 시간이 국어 교사로서 저희 역할이 그것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가리키는 학명 중에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의 생물 중에 인간처럼 완벽하게 직립보행하는 존재는 없죠. 인간만이 직립보행이 완벽한 것은 럼버커브라는 이름의 척추 때문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선천적이 아니랍니다.
아기들이 끊임없이 머리 쳐들기 하잖아요. 엎드려서. 그 반복적 훈련으로 럼버 커브가 발달하면 비로소 일어선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1년 전으로 직립에 성공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자립하기까지 생물 중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의존적 존재로 지내죠. 여러분들은 대체로 20년 이상을, 인문계고 간 친구들은 24년 이상을 의존적 존재로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취업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자립이 되겠지만 경제적 자립이 곧 정신적 자립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롬 케이건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만드는 토대, 베이스는 사회, 유전자, 가정이다. 인간은 이 세 가지 토대에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험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각자의 의지가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5천만이 있으면 5천만이 다 다른 이유가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케이건에 따르면 경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가라는 겁니다. 해석할 때 남의 해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보다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높은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노동자가 아니라 행복한 노동자여야 하고, 그러자면 노동자에 대해 주체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많은 지식, 팩트를 많이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팩트에 담긴 의미, 트루스를, 진실이라고 하죠. 트루스를 보는 해석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 둘 다 반복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죠. 이제 알바생 자르기를 통해 팩트와 트루스를 찾는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동자의 인권 문제입니다. 은영은 정규직이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입니다. 혜미는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알바생이죠. 알바라는 노동 형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신분 안정이나 임금 수준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죠. 그러나 알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이 작품에서 혜미는 아가씨 또는 여자아이로 지칭되고 있어요. 정규직들은 사장님, 박 차장, 최 과장으로 불려요. 직책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혜미는 뚜렷한 보직 없이 최 과장의 보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선 회사가 노동자에게 분명한 성격의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법률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측면에서나 노무관리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업무를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가 자존심을 가지고 노동하기 힘들고, 자존심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을 수 없기 때문이죠. 모두 혜미의 근무 태도가 문제 있다고 불평하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혜미의 무능이나 성격적 결함이나 노동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노동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무, 직책, 직권을 주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죠. 그래 놓고는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열심히 상냥하게 일하고 싶겠어요? 알바생도 회사가 필요해서 채용했다면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에 자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법률을 떠나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조치인 거죠.
다음으로 노동자 내부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대부분의 지면을 은영의 눈으로 해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은영이 초점 화자인 거죠. 보통 작가는 자신이 공감하는 인물을 통해서 대상인물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은영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품에서 형성되는 갈등은 노사 갈등이라기보다는 노노 갈등에 가까워 보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노사 갈등은 노동자와 사용자, 즉 자본의 갈등을 말하고 노노 갈등은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가리킵니다. 은영이나 해미는 둘 다 노동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고난, 처우,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노동자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알바생은 을 중에 을이죠. 해미는 회사로부터는 물론이고 같은 노동자들로부터도 편견에 따른 비난을 받고도 제대로 항의도 못합니다. 그나마 좀 순편하게 대해주는 은영에게 조금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죠. 은영의 문제, 은영의 태도는 심각합니다. 그 회사의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은영은 착해 보입니다. 해미의 처지에 동정심도 느끼고 이해해 주려고 하죠. 그러나 해미를 동일한 인권과 권리를 가진 동료 노동자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잠깐 해미의 직무를 조정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줄까 생각해 보지만 금방 포기하고 말죠. 필요하니까 좀 데리고 있다가 필요 없어지면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사장과 인식 차이가 없습니다. 해미를 그 애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자 능동적으로 해미를 자르는데 앞장서죠.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서로 대등한 노동자로 인식하고 협력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들이 도와주는 노동 현장. 이것은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은영을 초점 화자로 그린 것은 이런 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아직 노동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의 회사이긴 하나 사장이나 최과장, 은영이나 노동법에 무지한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것이에요. 보험가입 여부는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퇴직에 대한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대한 사안인데 노동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조차 알바생보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작가가 좀 과장한 면은 있어요. 요즘 작은 식당 하는 사장님들도 알바생 관련 노동법 훤히 꿰고 있어요. 모르면 최 과장처럼 당한다는 거 다 아니까요. 그럼에도 분쟁이 생기는 것은 알면서도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노사가 다 같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동을 건강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노동교육 내용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미를 주체적 있기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해미는 을 중에 을이죠. 직장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요. 같은 노동자들로부터도 비난받고 있죠. 해미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집단 따돌림의 양상과 비슷해요. 사장, 기사는 물론이고 은영이조차 해미를 무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비난하기 바쁘죠. 은영의 눈을 통해 해미가 그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의 시각에 동의하기 쉬웠을 거예요. 해미, 문제 있네.
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작가는 혜미를 초점하자로 시점을 바꾸어서 서술을 하죠. 거기서 혜미의 처지와 속마음이 직접 드러납니다. 은영이에게 항의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협상도 해서 돈을 받아낼 때는 냉정하고 쾌활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는 약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이 장면을 유의해서 읽었다면 혜미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혜미를 무조건 긍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연 혜미의 행동 양상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해는 가지만 모범적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롬 케이건을 소개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경험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각자의 의지가 인간을 만든다는 말을요. 회사가 알아서 안정된 신분과 임금을 주고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적당히 버티다 나가라면 나가고 다른 곳 찾으면 되지. 내 권리는 확실히 찾고. 혜미의 태도를 요약하자면 이거죠. 전형적인 수동적 태도죠. 이런 사람은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할 능력을 기를 수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바람직한 건 이런 거겠죠. 동료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친근해지려고 노력해야겠죠. 업무도 주어진 것만 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회사가, 세상이 알아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준다? 그런 회사, 그런 세상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이하로 보상받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해석에 다다르기를 기대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지식도 좋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내 생각에 진보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이라는 것은 정치적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좋은 인간이 된다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동자로 평생 살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선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경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이 되느냐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아갈 코로나 이후의 사회, 선생님이 살았던 사회보다 훨씬 험악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미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혜미가 되지 마세요. 물론 사장이나 은영이 같이 되지도 마세요. 사장이나 은영이처럼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혜미처럼 현실에 짓눌리지도 마세요. 주체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모두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 주기 바랍니다. 출석 과제는 이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지금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